네, 손태락 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이 지금 형사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고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답변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게 맞는데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부동산원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한국부동산원법 12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관련 통계 조사는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지 않습니까? 네, 위탁받은 네. 그 고유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논란 사건 보도자료 원장님도 다 읽어보셨죠? 예. 네, 저도 다 읽어봤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일반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보도자료 이쪽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원의 가격지수와 KB 가격지수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두 통계의 격차가 큰 것이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KB 주택가격지수는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죠. 네, 민간 통계입니다. 네. 그리고 두 지수가 표본이나 계산법, 조사 주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서 부동산원 지수와 단순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단순 비교하는 게 옳습니까? 뭐 언제나 계속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부동산원 지수, KB 지수, 부동산 114 지수 이런 것들이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 변동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도 부동산원 방식으로는 25%, KB 방식으로는 37% 이렇게 다 변동률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곤란한 겁니다. KB 주택 통계는 부동산 중개인들에 의해서 조사되는 거죠. 네, 중개인들로부터 먼저 듣는 걸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호가도 반영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부동산원 통계는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신 거죠. 네. 그럼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호가 중심으로 입력하는 지수보다 공공부문 조사원들이 비정상적인 호가나 거래가격 배제하면서 조사하는 이 지수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보도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반발을 우려해서 통계 조작을 지속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부동산원이 주택가격지수 말고도 실거래가 지수를 함께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KB 주택가격 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네. 근데 만약 어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가려보자 이런 은폐할 의도로 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면은 이 실거래가 지수도 함께 조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실거래가 지수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주택가격 지수만 조작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측성이고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또 그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지수를 다 발표하고 실거래가 지수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두면서 한 가지만 조작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이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계속 이 격차는 여전히 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격차가 특정 정부 때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단정적이고 근거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이 감사원 발표 자료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건데요. 이제 통상 감사 결과 발표할 때는 관계기관 의견, 수감기관의 해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감사원 규칙인 공공감사 기준에서도 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 그러니까 공개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감사를 받는 기관의 변명과 반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장님이나 소속 직원분들이 이 감사 수감하는 과정에서 변명이나 반론한 것이 이 보도자료에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 부분은 뭐 여러 사람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반론하고 해명하신 게 여기 보도자료에 담겨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전혀 없죠.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읽어보셨잖아요. 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토교통기술진흥원장님, 윤석열 정부가 영국 카르텔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 16.6% 줄여놨고 그에 따라 국토부 R&D 예산도 전년 대비 26.9%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 R&D 예산의 90% 정도를 진흥원이 집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 분야 R&D 총괄 수장이신데 참담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눈치 보실 것도 없고. 그동안에 그렇게 저희가 그 R&D 사업이 늘어오면서 생겼던 그 비효율적인 측면도 저희가 개선도 좀 하고요. 또 앞으로 좀 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 이거 전년 대비 무려 88.2% 삭감됐는데요. 진흥원 소관 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 키 작은 아이들이 운전석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 없애주는 360도 카메라, 버스 측면 보호대,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 어린이 안전장치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이 사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안심하는 안전 이거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90%나 삭감해버리면 어린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져 왔던 통학 차량 사고 예방을 1년간 멈추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그 통학 안전장치들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발된 부분은 민간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 지금 90%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올해 말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장애인 탑승 광역 저상버스 도입,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올해 예산 대비 78%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린이 안전과 장애인을 위한 연구 예산들이 적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연구들이 비리나 적폐나 카르텔과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는 있습니까?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저희가 표준몰이라든가 안전기술은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80% 삭감됐는데 정상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구들이 비리, 적폐, 카르텔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는 우리가 그동안의 R&D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든가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이라든가 국토부 기술의 김배성 혁신성. 정책기획관님 계십니까? 잠시 멈춰주세요. 예.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네. 기획관님, 카르텔 없애야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연구들 예산 80%, 90% 삭감하면서 1년간 지연되게 할 만큼 이 사업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앞서 이제 진흥원장이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그 정부 예산안은 그간의 비효율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 범위 하에서 저희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좀 최선을 다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무능 때문에 결국에는 엄한 R&D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이거 반드시 문제 삼을 거고요. 국토부는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가 남아서요. 자, 카인드 사장님 어디 계시죠? 네. 오늘 질문 한 번도 못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리려고 합니다. 카인드가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 기관인데요. 최근에 해외 사업을 수주하는 여건들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오늘 국정감사장에 오신 계기에 우리 국회에 부탁하거나 또 애로점을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금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카인드의 자본금 한도를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곳간의 크기는 굉장히 커졌는데 그 곳간을 이제 채우는 일이 이제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원장님 나오셔요. 오늘 질문 한 번도 못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공공측량 부분에 심사기관으로 지금 지정받고 계신데 애로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런 기회에. 네, 저희는 좀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